옳다고. 2018년부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사건. 이 사건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승리를 포함한 몇몇을 중심으로 홍콩에 세운 해외법인 BC홀딩스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초기 설립 자본금이 45,000원이고 한마디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 주요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은 베트남 재벌 2세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자금 세탁 등의 불법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홍콩은 해외 투자 유치, 영업이 편하고 안전하여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왜 페이퍼 컴퍼니를 홍콩에 만들었을까요? 그가 그 정도 글로벌 기업 여건을 꿰뚫을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충분히 많은 전문가와 사업가들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절세일 것입니다. 홍콩 법인이 해외 투자를 받으시 투자금의 일부가 장부상 차입금이 되고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할 때 홍콩에서는 거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흔한 절세 방법입니다. 둘째, 투자 파트너나 사업 대상지가 중국, 베트남 같이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라면 한국 법인보다는 홍콩 법인이 유리합니다. 가령 제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처음 이직했을 때 제 회사의 법인을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중에서 어느 국가에 세울 것인지 국내 및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현지 회계 세무법인과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세금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싱가포르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했고, 다음 순서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홍콩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결국 해당 기업은 홍콩의 법인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는 반대했으나 당시에 서로 오고 간 험한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 법인이면 베트남에서 무시당하기 쉽다. 싱가포르 법인도 못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에 법인을 세우면 베트남에서 함부로 못 대한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홍콩을 중개지로 활용하면 사업 리스크가 줄어든다. 싱가포르과 홍콩이 그렇게 큰 경제적 차이가 없다면 차라리 홍콩 법인이 낫다.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본 기존 경험자들의 의견을 중시해라 였습니다. 물론 경험론이고 몇 사람의 주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 제가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6년간 베트남 정부 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런 반대 의견을 주었는지 저는 피부로 절감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봉인가요? 더구나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은 사업 중 일부를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송금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딜레이 등의 힘겨운 상황을 겪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돈 벌면 그 돈으로 베트남에 재투자해라는 것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제가 베트남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비해 인건비, 물류비용, 노동생산성, 높은 물가상승률,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향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한국에서의 베트남에 대한 최근 정서 때문이지 요즘 들어 뒤늦게나마 베트남 정부의 한국 사랑이 넘쳐납니다. 베트남에서의 추가 투자 계획을 포기한 삼성, 효성의 베트남 총리의 방문은 물론이고 지난 17일 베트남 총리실 주관으로 하노이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150여 명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까지 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네요. 베트남 고위직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고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합의 참 잘해줍니다. 여튼 베트남인들이 말하는 앞으로라는 말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제가 주의 드렸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개최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가 중요하겠죠. 설마 베트남의 이 고위 공직자들을 보는 앞에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뒷돈 문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후 약방문. 죽은 뒤에 약을 써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입니다. 아직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뒤늦게라도 한국을 붙잡고 싶다면 우선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한국에 보여준 외교적 결례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국제적 외교 매너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한국에 있는 주한 베트남 대사가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먼저 헤아리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이상 옳다구였습니다.